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은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1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24도 안팎 보이겠고요. 내일은 볕이 강해서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 쾌청할 전망인데요.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면서 나들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S, 즉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SFTS 증상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민간 병의원 7곳과 연계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연간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고혈압 예방과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6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정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관광지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이는 최근 관광객 증가에 맞춰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금산 그랜드밸리 주차장에서 소금산교까지 2km 구간에선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원주시는 이 구간에서 수시로 차량 운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월의 청년마을 반멍이 한국 최초로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 2025를 수상했습니다. 러쉬 스프링 프라이즈는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와 영국 비영리 조직 에티컬 컨슈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시상식으로 지구 생태계,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의 재생에 앞장서는 개인과 단체, 기업 등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뽑히기도 했던 반멍의 이번 수상으로 한국형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평창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되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청소년 기관 방문, 유니버셜 스튜디오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창에 거주하는 2008년생부터 2011년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3일까지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 인원은 16명으로 자부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 올해 처음으로 춘천 지역에서 SFTS라고 하죠.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재훈 질병조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 사재훈입니다. 예.
이번에 발생한 환자가 춘천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으로 텃밭 작업 네. 등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 물린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SFTS,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어떤 경로로 왜 발병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FTS는 참 진드기에 물리면서 감염이 됩니다. 예.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변 야산이나 풀숲에 참진 진드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릴 위험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요. 예.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체내로 침투하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치명률은 국내 평균 약 16에서 20%로 매우 높으며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일수록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네. 80대 이상 고령자에서는 치명률이 30%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전체 약 0.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 네, 따라서 모든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렸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이 될 경우에 어떤 네. 증상이 나타나고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진드기에 물린 후 보통 6일에서 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평균 7일에서 10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겉으로 증상이 없지만 체내에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 오한,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혈소판 감소, 간, 신장 손상, 의식 저하의 증상을 보이며 회복이 가능하면 2, 3주 후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지만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최근 5년간 강원도 내에서 SFTS에 감염된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편적인 치명률을 알려주셨지만 발생했던 환자 가운데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통계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5년간 우리 강원도에서는 약 13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3명이 사망하여 17%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SFTS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진드기에 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드기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히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몸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 조기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각별히 주의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SFTS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야외 활동 시에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예방수칙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FTS는 아직 특효약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네. 특히 4월에서 10월 야생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야외 활동 시 긴 팔, 긴 바지, 양말 덧입기, 밝은색 옷 입기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풀숲이나 덤불 같은 곳에서 앉거나 눕지 않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귀가 후에는 바로 작업복을 단독 세탁하시고 샤워 후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외 활동 후 1, 2주 이내에 고열 등 감기 증상과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또 그런 곳에 있다가 귀가 후에는 옷도 세탁을 하고 샤워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야생 진드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기나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진드기는 기온이 10도씨 이상만 되어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특히 25도에서 30도씨 사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5월에서 9월이 진드기 활동 최적기로 이때 SFTS 환자도 집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많은 환경으로는 진드기가 고라니, 멧돼지, 들쥐 같은 동물에 붙어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동 경로 주변 텃밭이나 밭두렁, 농로, 무덤가, 벌초지, 산책로 주변 풀숲, 등산로 주변 나뭇가지나 덩굴, 야외 캠핑장, 방목장 등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도에서 30도 사이를 특히 좋아하면 딱 이맘때겠네요. 한낮에 네, 오늘도 25도 정도까지 오르고 내일도 28도니까요. 이맘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FTS에 감염이 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스스로 좀 어떻게 먼저 초동 대처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보건당국에선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감염된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셔서 야외 활동 이력을 꼭 말씀해 주시고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 발생 관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홍보 교육 및 해당 지역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감염 초기에 주요 증상이 고열, 오한, 구토, 설사, 근육통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관련 근육통 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좀 쉽게 살 수 있는 약을 먼저 복용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약보다는 야외 활동 이력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바로 보건소로 가셔서 진료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증상이 있어서 괴롭더라도 따로 약을 복용하지는 말고 최대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름도 참 얘기할 때마다 어렵고 난해한 질환인 것 같은데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요. 끝으로 당부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봄철부터 시작되는 농작업,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참 진드기에 물릴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현재까지 SFTS는 예방 백신이나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서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하실 때에는 반드시 진드기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특히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오한, 몸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순 감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 조기 진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기피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요? 네, 기피제를 사용해 주시면 진드기가 잘 올라오지 않으니까 매우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밭일을 할 때 중간중간 수시로 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산의 비율이 높고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모쪼록 큰 피해 없길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재훈 질병조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지난 5월부터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협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원격 협진 서비스가 확대 시행 중이라고요. 자, 먼저 원격 협진 서비스가 어떤 의료 서비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시가 전문 병원이 거의 없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어르신을 위해서 원격 협진 서비스 확대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화상 장비를 통해서 전문의와 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네. 특히나 지역에 전문 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전문의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특히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웠던 지역 7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비두리, 학곡리, 황둔 등의 의료취약지 주민이 대상인데요. 이전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원격 협진만 이뤄졌다면 지난달부터는 관내 전문병원 7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원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김한미 주무관에게 주민들 반응 들어봤습니다. 원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 간 의료 인프라가 차이가 커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전문의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 협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평소에는 접근이 어려운 전문의를 화상으로 간편하게 만날 수 있고 진료를 받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이동이 편치 않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원격 협진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연중 주민들이 원격 협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당뇨나 혈압같이 주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해당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문의를 하면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후 3, 4주에 한 번 정도 보건진료소와 전문 병원이 미리 일정을 잡으면 그 날짜에 어르신들이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찾아가서 화상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의와 원격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진과 진료를 받는데요.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처방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급할 때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주시 보건소는 원격 협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김한미 주무관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필요시에는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원주시 보건소는 원격 협진 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원격 협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마침 앞 코너에서도 이제 SFTS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네. 이 서비스는 이제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급한 경우에 원격 협진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도 많으니까요. 관련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원주시 보건소는 이 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들이 알고 또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의료취약 지역 7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정기적인 진료와 또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원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원격 협진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지역 의료 취약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고혈압 예방과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엄혜영 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길 따라 걷기 챌린지, 어떤 계기로 시작한 챌린지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길 따라 걷기 챌린지는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도 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도 소담숲이나 청량포 저류지 등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진행해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5월 17일 고혈압의 날과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월의 대표 걷는 길을 홍보하면서 걷기와 혈압 측정까지 함께하는 체험형 챌린지로 구성했으며 5월 31일부터 9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5월 17일 고혈압의 날과 또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이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챌린지에 참가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고 또 이 챌린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챌린지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특히 고혈압이나 흡연자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워크온 앱을 통해서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참여하고 영월의 대표 걷기 코스인 트레일로드, 청량포원 향숲길, 동강 둘레길 일부를 연계한 구간을 따라 자유롭게 걷고 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미션을 완료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소정의 리워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특별히 나이 제한 없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육아 중인 우리 부모님, 금연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이와 함께 참여를 해도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챌린지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신청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에 영월군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고 고혈압의 날, 금연의 날 기념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선택 참여하시면 됩니다. 워크온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연령대가 있는 분들께서는 어플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한 안내 설명서를 어디에서 참고를 하면 좋을까요?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 따라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걷기 챌린지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마주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걷기와 혈압 측정을 통해 자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실천을 통해 자기 관리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영월의 걷기길 코스를 알아보고 걷기라는 익숙한 활동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는 참 좋은 운동이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일회성 챌린지로 끝나지 않고 해당 챌린지가 지속 가능한 챌린지가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좀 잘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꾸준한 참여로 이어지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길 따라 챌린지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건강관리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이번 챌린지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기별 건강 이슈와 연계한 걷기 미션, 지역 특색을 살린 코스 개발, 그리고 건강앱과 연동한 맞춤형 피드백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챌린지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영월군 보건소에서 또 건강 증진 관련 다른 또 소개해 주실 캠페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걷기 챌린지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치매 예방의 날이나 정신 건강의 날 이런 특별한 기념일을 기념해서 챌린지를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좋은 캠페인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엄혜영 과장이었습니다. 6월 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다연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